이 돈이 무서운 돈이에요. 자, 청창농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그 청창농 자금에 이게 5억까지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 돈이 무서운 돈이에요. 정부에서 5억을 준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사고 내 돈 없이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키워낸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1000평 가지고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지평에서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45살 김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젊어 보이시는데 농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28살 때 귀농을 했거든요. 농사를 어차피 할 거 좀 배워서 하자. 그래서 이제 농산대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로를 결정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회사 생활을 한 4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롯데제과에서 영업 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 좋게 이게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그쪽에서 영업을 하다가 선배님들을 보니까 한 40대 후반 정도 되니까 이제 징글 못 하신 분들은 점차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굳이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양대 채소학과를 나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귀농을 하셨네요. 그럼 부모님께서 원래 농사를 짓던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승계농이거든요. 쌈채소를 부모님도 한 40, 50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기가 제일 편해서 똑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작물을 키우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시설하우스 한 70동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상추부터 해서 로메인, 케일, 적근대 등등등 해서 유로피언 지소도 같이 총 종류가 몇 종류? 유로피언까지 합치면 한 30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정도의 규모였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쪽에 내려올 때 한 30동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 업체 최선당이랑 이제 거래를 하면서 그 시기에 저희도 같이 성장을 해서 그때 시설을 많이 늘렸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거기서 70톤까지 키우는데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4년 정도 운이 좋아가지고 좀 빨리 올라온 편이고. 70동이 혹시 다 자가이신가요? 아니요, 자가 아닙니다. 제 땅이 한 4,000평 정도 있고요. 어머니 땅이 한 2,000평 정도 있고, 농어촌공사 땅 임대받은 게 한 3,000평 정도 있고요. 나머지 임대 땅이 한 2, 3,000평 있고요. 귀농하고 받으신 정책 자금이나 청년 창업 관련해가지고 지원금 받으신 게 있으세요? 예, 지금 후계농자금이나 그런 건 다 받은 상태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상황까지 끝난 상태인데, 자, 청창농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요 자금이 그 청창농 자금에 이게 5억까지 준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3억에서 예. 5억으로 늘었죠. 이 돈이 무서운 돈이에요. 왜냐면 줄 때는 쉽게 주는데, 그 돈을 내가 내어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표님은 귀농하시고 단기간에 자리도 잡으시고 규모도 늘리셨는데 혹시 채널을 보시는 청년 농부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농업에 들어오실 때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키워서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해서 내가 먹고 살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농사만 10몇 년을 졌어도 아직까지 이 고민을 많이 받거든요. 정부에서 5억을 준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사고 내 돈 없이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키워낸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쉽진 않을 거예요. 차라리 현장에는 어디 가서 1, 2년을 직접 경험을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이 있어지면 그럴 때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5억이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1000평 가지고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정말 잘 판다 그래도 제 생각에 한 달에 매출 나올 수 있는 게 한 3천 정도라 보거든요. 3천이면 남김없이 내가 소비자한테 직거래해서 싹 다 판매를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정말 잘 파요. 3천, 4천 그 정도로 봐요. 근데 그 중에 자재비, 운영비 이게 한 50%, 60% 이상 나가거든요. 그럼 이게 남는 게 없어지거든요. 아까 크게 유럽 샐러드 채소하고 쌈채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쌈채소는 쌈 문화에 익숙해지신 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편 이제 샐러드를 많이 먹는 30, 40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70동 중에서 쌈채소하고 유러피언 샐러드 채소는 비중이 어떤 정도로 됩니까? 쌈채소가 한 80% 정도 되고요. 유럽편은 면적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 20%가 저희가 이제 수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생산량은 한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점점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채소 농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나요? 많죠. 봄, 가을, 겨울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가 참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경을 하다 보니까 기후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극복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수경을 한번 도전을 한 거거든요. 여름에 아무래도 가장 힘든 부분이 물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업체에서 물통 3톤짜리 하나 설치해줘서 거기서 키우면 된다고 해서 키워봤는데
물 온도가 36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여름을 농사를 다 망쳤거든요. 나도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물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클 수 있겠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땅에 한번 묻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땅에 물통을 한번 묻어봤어요. 이게 몇 톤짜리가 땅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15톤일 거예요. 이걸 묻어놓으니까 물 온도가 26도까지 잡히더라고요. 일단 10도는 낮췄어요. 대표님처럼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 다른 농가들은 소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세요? 보통 칠러 하죠. 이렇게 해서 다 냉각기를 다 돌리실 거예요. 네. 냉각기를 돌리시는데 이게 전기세도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에 장비가 들어오고 물통을 묻어야 되니까 초기 비용을 좀 들어도 한 3도만 낮춰줘도 전기세는 한 2, 3년만 돌리면 뽑지 않을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을 많이 내셨네요. 그렇죠. 냉방도 되고 난방도 가능하잖아요. 네. 예전에 채선당 납품하실 때부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채소를 키우셨던 거예요? 채선당을 할 땐 저희가 한 7종, 8종? 그 정도만 했었던 거죠. 대표님 들어오시고 나서 품목이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인터넷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 판매 초창기에 그 기존의 업체들 보니까 한 5종, 4종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규잖아요.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다양하게 들어가자. 그래서 한 초창기에 저희가 12종, 13종을 들어가 버렸어요. 10몇 종을 들고 오니까 소비자들이 이쪽에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5, 6종에서 15종 종류로 늘릴 때 어떤 기준으로 그런 품종들을 선택하셨어요? 기준이 없이 다 해봤어요. 시중에 주변 농가들이 취급하는 거 다 심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랑 이런 거 찾아보고 이게 이제 곱슬 케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취급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찾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가 쌈채소 육묘장입니까? 예, 맞아요. 저희가 육류장을 한 2동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2동에서 쌈채소 20종류 정도의 육묘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 8종, 9종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로테이션 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게 로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씨르는 지 한 2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뿌리가 이렇게 다 돌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정식을 하면 한 30일 안에 이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토경에서는 어떤 걸 키우고 수경에서는 어떤 걸 키우세요? 저희가 수경에는 유러피안 채소만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토경에서 나머지 작물들 다 키우고 있는 상태. 대표님 농장에서 수확은 매일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만 제외하고는 연중 수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선당이나 이렇게 B2B로 큰 업체로 나가셨는데 지금은 주로 판로가 어떻게 되시나요? 인터넷 판매하고 땅들 거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외식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외식업체가 이제 매출이 줄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하다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급성장하게 됐더라고요. 이게 소비자 직거래로 바뀌고 나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유통 경로가 없이 저희가 소비자랑 다이렉트를 거래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이고 저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 상태가 되는 거죠. 납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유통업체가 몇 군데가 끼다 보니까 유통 마진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수익 구조나 아니면 단가 자체가 이게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단점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되면 한 개 업체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 직거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를 다수를 상대를 해야 돼요. 다 한 분 한 분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진 않더라고요. 채소들 수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장 한 장 따가지고 무게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채소 가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거든요. 농장에서 쓰시는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14명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지금 저 포함해서 4명 있고요. 70동에서 30가지 가까이 채소를 키우려면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1년 농사 과정이 대략 어떻게 돌아가게 됩니까? 작물마다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품목마다 씨는 시기에 달리해가지고 1월 달부터 정식을 들어가서 작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심고 계속 없애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맛있는 쌈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하우스 정식하기 전에 바닥에 한 돈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씩 써요. 한 동에 퇴비 빼고요. 저희가 유황부터 해서 칼슘, 마그네슘이나 이제 미량 요소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전에 항상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유황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뿌려주니까 토양에 해충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채소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라고 뿌리가 좋아지거든요. 봄, 가을 같은 경우는 휴경을 하고 담수를 해가지고 토양에 이제 힘을 길러주기도 하거든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수경재배 유러피언 키우는 채소들 육묘장이거든요. 저온 창고를 이용해서 5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씨앗 파종을 해서 육묘장에서 얼마 정도 있다가 봄밭에 정식을 합니까? 여기서 14일 있으면 저희가 나가거든요. 공간에 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일단은 온습도 중요하고요. 항상 이 안에 온도를 22도에서 25도 사이로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렇게 LED 켜가지고 외부 환경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기준으로 이게 한 동 반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평. 그러니까 저희가 150평이니까 요게 70판이니까 한 11,000포기고요. 11,000포기. 그러면 저희가 심을 수 있는 양이 11,000포기인 거예요. 12주에. 그러면 저희가 수확할 수 있는 양이 결국 하루에 800개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계산이 되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8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매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토경하우스였는데 거기서는 쌈채소를 키우고 여기에서는 유로피안 샐러드를 키우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정식을 한 거거든요. 대표님 농장에 친환경 인증이 있습니까? GAP 인증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쌈채소를 키울 때 연중 동일한 맛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pH랑 EC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양액 재배를 하기 때문에 비료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의 농도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농도라는 게 남들이랑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그 환경, 물, 아니면 품목마다 이게 다 달라요. 대표님 워낙 많은 품종을 키우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농도도 찾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키우는 쌈채소가 20종류잖아요. 농장에서 주문을 하시면 보통 몇 종류 정도를 소비자가 받게 됩니까? 저희가 그날 이제 재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종에서 한 12, 3종 정도 나가고 있어요. 대표님, 오전에 수확한 쌈채소들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루에 보통 몇 개 정도가 나가게 됩니까? 보통 평상시에 한 500개 정도 나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어서 1,500개, 1,600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 500개에서 많게는 1,500개까지 소비자들이 채소를 신선하게 받기 위해서 대표님만의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오전에 들어오면 무조건 저온창고에 들어가요. 저온창고 들어와서 예냉을 해서 작물의 그 온도를 일시적으로 다운시키고 그 다음부터 포장을 해요. 그러면 채소 자체가 시원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하더라고요. 대표님 농장에서는 아이스박스를 사용하시네요. 예. 이게 한여름에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연중 사용해요. 그러니까 단가가 좀 더 비싼 게 흠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소비자들 받아보기에 일단은 아이스박스가 보냉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사님들이 배송하는 과정에 아이스박스에 포장돼 있으면 좀 더 일찍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목표나 계획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은 토경이랑 수경만 하고 있는데 식물 공장 쪽으로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많은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 안에서 주변 모든 사람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신구의 조화를 꾸준히 연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